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나중에 10억 정도만 모으면 마음 편히 은퇴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10억이면 왠지 아주 큰 돈 같고 그 정도 자산이면 꽤 그럴싸한 집도 살 수 있고 굳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리라는 꿈을 꿨죠. 그런데 막상 그런 상징적인 금액을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나서도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만으로 해결 안 되는 외로움, 무기력감, 관계 단절 같은 문제가 도래해서 눈물을 훔치게 만들곤 하죠. 오늘은 은퇴라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10억 자산이라는 말은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실제로 10억을 모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섣불리 은퇴했다가 삶이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거나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3가지를 들어 말씀드릴 테니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0억만 모으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김씨 이야기. 제일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김씨의 사례예요. 김씨는 50대 초반까지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주식 투자까지 해서 결국 예금, 부동산 포함해서 거의 10억이 조금 넘는 자산을 만들었어요. 사실 김씨는 10억이면 노후에는 걱정이 없겠지라고 굳게 믿었대요.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자립했고 더 이상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야 할 이유가 사라지니까 허전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된 거죠. 자고 싶을 때 마음껏 자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나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 나태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직장 생활하면서 쌓아놓은 사회적 관계나 네트워크도 점점 희미해지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귀찮고 소통도 어색해지더랍니다. 게다가 가만히 있으니 자꾸 돈 쓸 일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였어요. 평소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취미 활동을 충분히 못 누렸는데 막상 이제 시간은 넘치고 돈도 있으니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취미라고 하면 골프에, 여행에, 새로운 식도락 체험까지 한 번쯤은 괜찮지 않아? 하고 하다 보니 저축이나 투자 수익은커녕 사는 동안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간절해졌대요. 10억이면 평생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현실에서 얼마나 한순간에 깨지는지 실감했다고 해요. 김 씨가 결국 깨달은 건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고 환경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의외로 지출이 더 쉽게 늘어난다는 점이었어요. 돈을 벌 때는 10억이 정말 큰 돈 같았는데 막상 놀면서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렇게 큰 돈만도 아니구나 싶더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늦게라도 다시 사회 참여를 하려고 동네 지인들과 작게 토탈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참 뒤늦은 재취업이지만 뭔가에 열정을 쏟을 수 있으니 삶의 활력이 돈다고 합니다. 2. 자산은 갖췄지만 삶이 공허해진 박 씨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평생 법조계에서 일하셨던 박 씨예요. 박 씨는 60 넘어 은퇴했는데 젊을 때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재산을 모았죠.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나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퇴직 무렵엔 10억 가까이 자산이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잘 나가는 삶 같았고 실제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박 씨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시무룩하고 갑자기 건강도 나빠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동안 바쁘게 일만 했으니 좀 쉬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외부와의 소통도 끊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크게 늘어났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박 씨가 평생 자부심을 갖고 몰두해온 일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예전의 박 변호사로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일 뿐이야 라는 식으로 자괴감이 들어서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가족들과 상의 끝에 박 씨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자원봉사를 조금씩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이 들면서부터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10억이 있어서 그 자체로 은퇴 생활이 풍족한 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무언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기 정체성, 즉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가 하는 게 분명해야 그 삶이 허무하지 않게 유지가 되나 봅니다. 3. 가족 지원만 믿고 모아둔 돈 다 써버린 이씨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역시 은퇴 후 마주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씨는 40대 후반쯤 중소기업 임원직에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주식 투자로 한창 돈을 굴리던 중이라 자산이 10억에 가깝다고 생각했고요. 게다가 이씨는 오랫동안 고생한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은퇴하면 이제부터 가족들을 위해 쓰겠다. 고 아주 과감하게 지출을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죠. 해외여행도 가고 집 리모델링도 하고 자녀 유학 자금도 보태주고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꼈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또 계속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은퇴 후 가만히 두면 굴러들어올 거라 믿었던 투자 수익이 자꾸 줄어드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족과의 소통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어차피 아빠는 일 안 하잖아. 우리도 편히 즐겨도 되지 않아? 라는 태도로 편하게 생각했고 이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죠. 언젠간 이 돈이 바닥날 수도 있는데 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하는 위기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걸 체감하게 된 순간부터 이 씨는 가족들에게조차 괜히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나? 하는 허탈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씨는 다시 간단한 자영업을 시작해봤는데 처음부터 쉽지 않았고 이미 한 번 은퇴했다는 생각이 있어 예전처럼 에너지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살짝 삐걱거려서 서로 눈치만 보는 형국이 되었죠. 이 씨는 애초에 은퇴 후 생활과 가족 계획을 정확하게 조율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냥 무작정 돈이 10억이면 된다고만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다며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퇴 후 마음의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휴, 다 거짓말이야. 10억이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기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면 우선 소득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거든요. 새로운 목표와 정체성 찾기. 은퇴 전에는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전문직이든 어떤 직업적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정체성이 사라지면 사람이 굉장히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미리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형태로 사회에 참여하고 싶으며 나에게 보람을 주는 건 무엇인가 를 고민해 두어야 해요. 꼭 돈을 버는 일을 찾을 필요까진 없지만 자원봉사, 취미생활, 사회활동 등 나만의 새로운 역할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재무 설계와 지출 계획. 10억이면 정말 크고도 어찌 보면 작은 돈이에요. 목돈이니 한 번에 크게 뭘 살 수도 있고 투자로 불리면 시간이 지나며 쭉쭉 커질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몇 년 만에 바닥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금액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은퇴 전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든 재무 설계를 꼼꼼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접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얼마나 오래 이 돈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짜두지 않으면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가족 지인과의 소통. 은퇴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 전체의 일상이 바뀌는 사건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일 때문에 집에 없던 사람이 항상 집에 있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생기고 지출 패턴도 달라집니다. 또한 가족들은 돈이 충분히 있으니 써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의 대화와 양해, 장기적인 계획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돈을 매개로 한 갈등이 생기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먼저 제대로 된 소통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건강 관리와 심리적 안정.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이도 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평생을 바쁘게 지내다가 갑자기 쉬게 되면 무언가 몰아쳐서 아프거나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은퇴 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 평소에도 은퇴 후에는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할까? 운동은 어떻게 할까? 정기 검진은 받았나? 같은 자기 관리 루틴도 생각해 둬야 합니다. 조금 더 현명한 은퇴 생활을 위해. 자,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세 분의 사례와 그걸 통해 제가 느낀 점을 공유해 봤어요. 사실 은퇴라는 게 아직 안 해본 사람이라면 아휴, 그냥 놀면 좋지 뭐가 문제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 놀아도 허전한 마음이 생기고 쓸 돈은 생각보다 많으며 무엇보다 내가 쌓아온 세월과 경력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공허감이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억 정도의 자산을 모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 혹은 이미 그 정도 자산을 갖추셨다면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 정신적, 심리적 준비를 하셔야 해요. 내가 갑자기 사회에서 한 발 떨어진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자리에 남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를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자는 거죠. 둘째, 재무적, 관계적 준비를 미리 점검하세요. 지출 계획과 가족 구성원 간의 합의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와 나 자신이 살아갈 이유,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배우고 사회와 이어져 있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꼭 봉사활동이든 취미 동호회든 뭐든 사람들과 어울려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10억 자산이라는 말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이 금액만 있으면 일단 은퇴는 오케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10억이란 돈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건 확실하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선택지가 더 넓은 건 맞죠. 그러나 막상 은퇴해보면 돈의 크기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공허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은퇴를 곧 앞두고 있거나 어차피 곧 10억이든 5억이든 목돈 준비해서 은퇴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계신다면 부디 이 글을 통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은퇴 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만들기. 가족, 친구, 사회단체 등과의 교류 방안 구체화. 내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어떻게 지키고 굴릴지 계획. 스스로 즐길 만한 취미나 활동 미리 시도해보기. 건강관리와 정기검진 잊지 않기.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고 들어가면 적어도 10억 있었는데 뭐 했지?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후회는 훨씬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퇴라는 말은 우리가 쉬는 시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과 앞으로 펼쳐질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10억 자산을 두고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무엇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니까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단순히 돈만 바라보는 은퇴가 아니라 더 풍요롭고 가치 있는 은퇴 생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면 어렵지만 그만큼 보람과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